네, 오늘 주도 섹터에 대한 고민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은 정말 삼성전자 얘기로 시작해서 네, 삼성전자 얘기하느라 뭐 밤새도 모를 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을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본부장님의 실적에 있어서의 견해부터 듣고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네. 10조라는 이 넘버에 깜짝 놀란 시장은 맞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10조 4천억이 나왔는데요. 일단 숫자 자체적으로 애널리스트의 공식적인 그 추세 컨센서스는 8조 초반이었고 네.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는 8조 중반까지 올라오긴 했고요. 사실은 시장은 원래 상승 곡선을 전망이 올라갈 때는 실제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숫자는 항상 그보다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숙덕 넘버 또는 영어로 휘스퍼 넘버를 하는데 그 넘버는 8조 5천억이 안 나오면 네거티브한 걸로 받아들일 것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보다 더 나온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또 골만삭스라고 외국계에서는 며칠 전에 9조도 얘기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9조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이 그 전문가들 내지는 그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는 얘기가 숙덕수도 나왔던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인이 있지 않은 한. 근데 일단 추세가 7조 9천억에서 8조 2천, 8조 4천, 8조 5천에서 일주 여러 살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럼 기대 심리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도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전망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것을 깨우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보다도. 어쨌든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는 훈들은 9조 이상을 바라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조 4천억은 그 높은 숫자보다도 1조 이상 났으니까 이건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자목에 나옵니다. HBM 없이 서프라이즈니까 좋게 나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석을 할 때 이거를 일회성 어떤 그 이익이 들어온 건가? 여기에 대한 해석은 아마 오늘 밤부터, 오늘 지금도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내고 있을 텐데 오늘부터 주말 사이에 해석은 약간의 분분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온도차가 있을 소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1조 이상, 한 10% 이상, 1조 이상 차이가 났는데 그 차이를 휴대폰이나 비메모리 분야에서의 이익의 차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메모리, 디램하고 낸드 쪽에서의 이익률이 좋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매출은 전체적으로 74조니까 변화가 없으면 물량이 많이 팔린 게 아니고 마진이 좋았다는 거는 물량 안 팔리고 마진이 뭐죠? 가격이 높았다는 건지 코스트가 낮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높았다는 거는 근데 얘네는 HBM이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넣는데 그럼 넌 HBM 쪽에서 가격이 높았던 것인가? 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럼 넌 HBM에서 가격이 높았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좋지만 하이닉스도 지금 최근에 한 5조 5천 6조까지 네. 나왔는데 그 숫자가 더 상향될 여지가 있다. 이거를 아침에 깨달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이 많지 않은데 넌 HBM에서 마진이 진짜 좋았을까? 의문을 가져봅니다. 아니면 HBM이 더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무슨 얘기냐? HBM 우리가 엔비디아로 나가는 것만 HBM으로 생각하잖아요. HBM, 엔비디아 나가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하이닉스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가장 고급의 HBM 말고요. 네. 옛날 레거시 HBM도 있어요. 레거시 HBM이 어디 있을까요? 중국에 쓰이는 그 AI는 레거시 HBM이 필요했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삼성전자가 HBM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제품이나 엔비디아의 최고급을 못 들어가는 거지 다른 거 들어가거든요. 그 물량이 더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걔네들의 HBM의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 높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넌 HBM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가격이 더 높았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은 1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줄이고 한 가지 이거를 폄하하려고 하면 딱 한 가지인데 재고 평가 손실이 많이 환입됐다. 옛날에 가격이 낮다가 가격이 올라오니까 재고 평가 손실 본 거를 플러스해서 돌아오는 게 있는데 네네. 그게 1조냐 2조냐 뭐 이렇게 해서 그거다라고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요. 삼성전자가 애널리스트하고 얘기하면서 나오겠죠. 재고 평가 손실도 있지만 반도체 가격이 좋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HBM하고 넌 HBM의 구분이 어떻게 되나 하는데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가 됐든 간에 이익률이 높았다는 것은 하이닉스한테도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이 2분기 실적이 그 뭐 재고평가 손실이 됐던 HBM의 레거시 제품이 됐던 일반 D램의 영업이익이 됐던 좋았다는 거는 2분기로 끝나지 않죠. 네. 3분기 전망이 원래 컨센서스가 2분기가 8조 대고 3분기가 한 11조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가 10조 나왔잖아요. 네. 완전히 그 이상한 게 다 들어있는 게 아니면 3분기 숫자는 아마 13조 이상으로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반도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오늘 좀 많이 오르는 이유는 타당하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간 배경 자체가 하이닉스도 대동소이하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하이닉스도 어저께 많이 빠진 거 생각하면은 이 정도 비슷하게 가는 것도 매우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래도 단기적으로 추세를 만드는데 SK 하이닉스는 꽤 고가권에서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삼성전자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아마 더 큰 영업이익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최근 증권가에서는 35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바라보던데 타당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그 목표 주가 35만 원을 30만 원 이상을 오피셜리 내세운 게 한 증권사에 있었죠.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최근에 가장 높은 전망치입니다. 6조 1,800억을 제시했는데요. 그 전에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 2분기 전망이 5조 8천억이 가장 높았고 대부분 5조 중반대였어요. 6천억 이상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가장 최근 게 맞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직은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달리 실적이 잠정 실적 발표 없이 7월 마지막 주에 바로 합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높이겠죠. 아마 대부분이 6조 이상으로 아마 전망이 나올 것 같고요. 이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아까 삼성 하이닉스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고 네. 삼성전자가 뭐 콜이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어저께 빠졌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데 목표 주가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것은 제가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애널리스트 정확히가 아니고 얘기가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지만 하이닉스를 35만 원 제시한 이 애널리스트는 내년도 이익에 PER 한 10배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 이익이 올해 한 26조인데 내년에 43조 정도 예측했거든요. 빅점프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가는 게 PER 10배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내후년도 이익이 내년 올라갔다가 한 20% 정도 빠집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년에 좋았다가 내후년에 20, 30% 빠진다는 예측이 요즘에 줄을 잇기 때문에 이게 어디를 단기적으로 1년을 보느냐 한 2년을 보고 사이클을 보느냐에 따라 목표 주가는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내후년에 많이 빠진다면은 PER 10배는 지금 입장에 조금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PER 10배는 지금 가시화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걸 본다면은 어쨌든 간에 목표 주가 최고 높아졌으니까 지금보다는 주가는 좀 더 룸이 있고 그 룸이라는 건 2분기 실적이 좋고 3분기까지도 삼성 하이닉스가 동반 이익이 올라간다면은 룸은 더 있다. 근데 단번에 뭐 30만 원을 안착한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내후년에 대한 걸 신경을 쓴다면은 그거는 좀 저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는 밀릴 때마다 또 기회로서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연도의 전략은 유효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 얘기 다시 넘어가서요. 본부장님. 근데 엔비디아를 만약에 뚫게 된다라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가 일단 뭐 여의도든 우리 투자자분들에 있어서도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네. 실적은 더 가속화될 거고 그러면 지금의 이 상승세를 이어서 쭉쭉 가겠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시점이 한 3분기 정도로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요? 팩트는 없어요. 네, 그쵸. 팩트는 팩트는 없고요. 없죠. 그 증권사에서 나온 제가 술자리에서 따로 만나서 네.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구동성 네. 분석하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필요하다. 웬만하면 그런 얘기에 근거를 기본적으로 달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목표는 한 8월 정도다. 다음 달 정도까지는 목표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 목표가 달성될지 한 달만 동안, 2달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대가 선반영이 빨리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면 그리고 나서 그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땐 실망할 수 있겠죠. 그쵸. 그 8월 말쯤 되면 어떤 일이 있죠? 그게 확인될 수 있는지 여부하고 그 8월 말 직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또 발표합니다. 걔네들 실적이. 그래서 두 가지 건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반 뒤에 있을 그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도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그 중론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 실적을 보고서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다면 상승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엔비디아 콜이 8월 말인데 그거 모른다는 것 때문에 주가를 내려트리기에는 네. 좀 힘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일까요? 뭔가 기대감이 오히려 이런 대형주단에 더 많이 모여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런 삼성전자의 좋은 호실적이 레거시의 저력을 확인했다라고 해서 일부 소부장단도 움직이기는 하지만 또 이게 어느 정도의 추세를 가져가게 될지도 좀 고민스럽고 차라리 대형주에 붙는 게 더 현명한 투자 판단인가 이런 고민도 있어서 네. 소부장과의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저희는 전력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예. 매우 어려운 게 소부장도 천차만별이고 맞아요. 소재주도 있고 HBM의 한미반도체 같이 먼쳐 나가는 게 있고 이수페타시스는 삼성하이닉스 관계없이 가는 것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덜 오른 주가를 따지다 보니까 테크인 같은 것도 가고 그러면 전공정의 일반적인 전통주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전통주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익이 많이 난다고 가정하면은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된다. HBM에 하다 보면은 HBM 아닌 쪽이 부족하게 된다고 내년을 바라본다면 올해 하반기 언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컨센서스예요. 자, 그래서 이게 7월이잖아요. 7월 지금 투자하는 오더를 줄까? 9월에 오더를 줄까? 11월에 오더를 줄까? 삼성하이닉스가 장비 업체들한테. 그거에 대한 거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재주 같은 경우는 삼성하이닉스가 이익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동률을 지금 100% 땡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2분기 실적이 나올 때 약간 실망할 수 있는 소재주도 있어요. 실적이 2분기에 떡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 안정적으로 보고 소재주를 낮게 내려갈 때 살 것인지 아니면 탄력이 준 HBM 쪽으로 계속 잡을 것인지 복잡하거든요. 복잡한 건 보통 안 될 때는 삼성하이닉스를 그냥 잡고 있는 게 맞지요. 근데 이미 오늘 입장에서 막 들어가기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또 부담이 없는 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들어간다 해서 하이닉스가 거꾸로 가는 마이너스 되는 그런 트렌드는 잦아들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죠. 삼성 하이닉스 둘 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베팅하는 게 아니면 골고루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장비주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공정 장비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는 7, 8월보다는 9월, 10월 가을쯤 이후에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 갖고 있는 것에 PER 개념에서 20배, 30배 가는 것들은 조금 단기적인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네요. 사실 전공정 투자 진짜 적기가 언제일까. 일단 삼성전자 실적을 통해서 뭔가 하고는 싶은데 뭘 사야 하고 언제 사야 할까 고민 있었는데 어느 정도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소부장 내에서 투탑이 지금 좀 부담스럽다면 소부장 내에서 그래도 유망하다 하는 쪽은 어디로 좁혀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7, 8월 달이면은 일단 실적이 확인돼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좀 불안한 주식이나 소외됐다고 하는 주식은 당분간 소외가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런 주식이 뭐 분위기상 같이 올라갈 수 있죠, 반등이. 네. 지속적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해야 되고요. 아까 말한 전공종 주식은 9월, 10월 달에 실제 오더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역시 타이밍적으로는 7, 8월 달에 너무 적극적인 거는 조금 이미 늦었거나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는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여유가 생긴 주식만 좀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밖에 없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에 얼마? 0.8 안에 밑으로 나오는 주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 주식 중에서 2분기 실적이 쇼킹하지 않을 수 있는 주식만 가려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것들 넘버가 잘 안 되거나 커버가 하다가 안 되는 주식은 설사 뭐 10%, 20% 올라가더라도 그건 제게 아니려니 하는 것이 속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류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HBM 종목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종류. 종류. 네. 종류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관련되는 건데 굳이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관련되는 장비 업체가 좀 더 유리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제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오른 종목 중에서 2분기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실적 보고 확인할 것이냐 누름목에 들어갈 것이 이런 아주 디테일한 거는 리딩방이 아니니까 어렵지만은 그렇게 많이 본 종목들이 뭐 동진세미캠, 뭐 이오테크닉스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유진테크 있는데 그 중에는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썩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급등했을 때는 조금 숨고르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비중이 있다면은 오히려 너무 많이 반등할 때는 약간 부담이 없는 정도로 약간 줄이시는 것도 역발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관련한 전략 오늘 제대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실적이라는 키워드도 반도체 내에서는 절대 무시 못할 영역이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 관련해서도 목표 주가 대비 0.8 정도에 있어서의 주가 레벨 위치한 종목들 위주로도 챙겨보는 습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